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좀 의외인데요. 되게 이제 대통령님들께서는 잘 안 가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참석하셔서 좀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서 국민과 투자자 그리고 우리 증시의 장기적 어떤 상생을 위해서 금투세 폐지, 금투세가 뭐냐면요.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일단은 경제라는 것은요. 특히 주시장도 그렇고요. 경제라는 것은 정치가 개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예, 정치하고 경제하고는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제신문이나 경제 뉴스 보면요. 어떤 지수에 의해서 어떤 발표되는 거지. 정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를 추진했고, 그때 당시에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 각 캠프에서 뭐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되신 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시지만, 그때 당시에 각 캠프에서 말이죠.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금투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 자리에 서서요.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지수가 아니고요. 전 세계 일단은 시가총액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야 한 3, 4%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 어떤 선진국도 아닌 중진국인 이 대한민국인 나라에서 무슨 금융투자소득세, 그저 거래세까지 뛰는데 이중과세다. 그리고 대만이란 나라에서요, 이거를 시행했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행했다가,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무려 45포인트인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소위 반토막이 됐다고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반토막 됩니다. 그래서 대만은요, 부랴부랴 또 뭐 완화시켜서 간신히 이제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경제나 주식 시장에 정치를 개입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또 이제 저쪽 이제 민주당에서는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러면 금투세가 뭐냐면 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십니다. 뭐 펀드를 하든 뭐 아니면은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5천만 원 이상을 벌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짜 열심히 성소장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내가 1억이든 뭐 2억이든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서 주식에서 1년에 이제 1억을 벌었다고 치자고요. 1억을 벌었는데 5천만 원을 제외한 5천만 원에 대해서 20% 세금이면 1천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혹자들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야 1년에 5천만 원 벌면 그 이상은 나는 다 낼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안 벌어봐서 하는 소리고요. 그게 사실 이제 20에서 많게는 25%까지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입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 매도했을 때 매도한 수익금에 대한 거기서 이제 소득세를 이제 물리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거래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갈 정도의 우리나라의 어떤 캐파는 아니고요. 여야 합의로 이제 법 개정까지 마친 사항을 사실 되돌리는 건데, 뭐 하여튼 국회 통과, 이것도 이제 어떤 합의가 돼야 되겠죠. 한번 제가 볼 때는 7월 달쯤, 그러니까 4월 10일이 이제 총선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제 2023년 도입이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이게 또 막상 하려니까 또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이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요, 표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22년에 다시 이게 좀 연기가 됐죠. 미뤄져서 202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포퓰리즘이 아니고요, 폐지가 당연하고요, 다시는 각 정당에서 이런 얘기는요, 입 밖에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전 세계의 시가총액의 약 10% 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면 들어가서 보실게요.
자, 내가 몇 개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자, 보실까요? 화면 들어갑니다. 보시죠. 그래요. 이게요. 다우지수, 산업지수, 다우지수입니다. 보이시나요? 밑에 하단에 보면요. 하단에 보면 이게 지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 이 부분. 보입니까? 예. 22년, 23년입니다. 보이시죠? 예. 자. 20년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증시가 다 올랐습니다. 그 기준은 이제 다우와 나스닥에 올라야 전 세계 증시가 오르는 거고요. 왜냐하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다우 지수는요, 직전 고점을 이제 뚫어버렸단 말이죠. 이 다우 지수예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 그러니까 2021년 여름을 기준으로 해서요, 똑같이 빠졌어요. 우리나라도 빠졌고, 그렇죠? 전 세계가 다 빠졌습니다.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S&P 500 지수도 지금 직전 고점을 좀 뚫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300포인트를 찍고 3,400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스닥입니다. 기술주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영향은 나스닥 지수 영향 받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그죠? 새해 첫날 열었는데 좀 좋지 않았죠.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애플이 시가총액 1위가 떨어지고 나스닥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깊게 내렸죠. 그죠? 이게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도요, 거의 직전 고점 지금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는요, 직전 고점 뚫고 지금 뭐 계속 신고가 행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뭐 33,000입니다. 네? 자, 마지막 하나 볼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대만 가권입니다. 대만하고 우리하고는요, 우리가 훨씬 잘 사는 나라예요. 대만조차도 지금 직전 고점 뚫기 위해서 이 차트가, 대만 가권 차트가 나스닥하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시라고요. 이게 뭡니까, 코스피가. 23년도 내내 대만 가권은 23년도에 나스닥 따라서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맨 무슨 테마주, 무슨 뭐 초전도체 뭐 이거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이런 차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무슨 금투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개인들 2번 죽이는 거고요. 개미 증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개미라고 하지 마십시오. 개미는 우리가 개미의 배짱에 보면 개미가 열심히 그죠? 가을 내내 곡식을 이제 물어다가 창고에다 싸놓고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죠. 배짱이는 여름내내 그죠? 나무 그늘에서 기타 치며 놀다가 겨울에 추워서 개미네 집에 가서 좀 밥 얻어 먹으러 오는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이야기죠. 그죠? 개미가 아닙니다. 개미는 부지런합니다.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요, 그냥 배짱이지 개미가 아니죠. 그죠? 개미는, 기관과 외인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개미 하는데 개미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포퓰리즘이 아니고요. 다시는 국민의힘이든 뭐 어떤 정당이든 간에 이런 그 금융투자 소득세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서도 안 됩니다. 방금 보셨듯이 차트가 이 상태에서 이게 시행이 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반에 반토막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건요, 활성화시켜야 뭐 그 상장된 회사들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채권 발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좀 활성화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1,400만 명이거든요. 1,400만 명인데 그분들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차트를, 코스피는 이제 코스닥이나 이제 차트를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서 저는 그냥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죠? 그냥. 그래서 좀 힘을 합쳐서, 그죠? 힘을 합쳐서 진짜 전 국민이 5천만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경제만큼은 우리가 좀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잠깐 전하는 말씀드린 겁니다.